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역시 손흥민 소니! 나는 믿고 있었어. I believe you.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 손흥민이.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전에서 교체 투입되고 나서 13분 동안 해트트릭을 완성했어요. 아, 대단합니다, 역시. 야, 나는 이 해트트릭이라는 그 사실보다도 골 장면들이 너무 다 아름다운 거야. 이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다 보여주지 않았나. 아, 오른발 왼발 뭐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그리고 손흥민이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는 게 첫 번째 세레머니에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중계 카메라 잡혔을 때도 끝까지 좀 미소를 좀 안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옅게 하는 거 보면서 팬분들은 또 기뻐하면서도 아, 얼마나 고생 많았을까. 그래. 아, 누가 손흥민 빼라고 한 거야? 누구야? 자식들 그냥. 어떤 새끼인지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거. 어떤 새끼인지 잡으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맞아요. 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한 영원하다. 거죠. 아,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코어는 일단 6대2. 네. 네,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레스터가 먼저 골을 넣기도 했어요. 네, 확실히 좀 전반전은 팬분들 혹은 저희들을 봤을 때도 이거 맞아? 토트넘이 이 경기력이 이게 맞나? 그러니까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제골을 내주고 전반전에만 2대2였어요. 그러니까 이 최하위 팀한테 레스터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최하위 팀한테 2골을 내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에도 빨리빨리 추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후반전에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윌프리드 은디리의 볼 뺏은 다음에 솔로골을 또 넣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네. 네. 그럼에도 좀 불안했던 부분은 이 3대2란 스코어가 앞에서 보여줬던 레스터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3대3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손흥민이 두둥 등장한 다음에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전반전 내용을 봤을 때는 치고 박는 느낌이었죠. 네. 먼저 넣으니까 따라가고 그리고 역전시키니까 또 따라오고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후반전 이제 벤탄크루의 그 골이 들어가는 순간 아, 승기를 잡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손흥민의 등장과 함께 경기 끝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선발에서 제외되고 교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골을 몰아넣으면서 첫 번째 세레머니 좀 아쉬운 그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한 거 아닌가? 두 번째 세레머니 조용히 해. 네. 니네들 닥쳐라. 빠지라고 한 애들 조용히 해라. 어떤 새끼인지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나 3골 넣었어. 네. 네, 이렇게 이제 세레모니로서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손흥민 선수 이제 이번 경기 활약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 이거 부진 때문이냐 혹은 로테이션이냐 라고 좀 이제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좀 두 개 다 있지 않을까. 최근 이어졌던 부진 때문에 약간은 휴식을 주면서 이 경기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또 활용하기 위해서 또 지난 8경기 계속 선발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계속 선발로 쓰면서 나는 너를 믿어. 이거를 좀 보여준 거예요. 그 대신 최근에 이제 주말 경기가 계속 유럽 대항전과 리그가 번갈아 가면서 펼쳐지니까 차라리 요럴 때 한 템포 쉬게 해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손흥민을 교체 출전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잠자는 손흥민을 깨운 것이 아닌가. 네. 자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날 손흥민 선수는 후반 14분에 교체 투입을 했고요. 27분 만에 해트트릭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득점 후에 13분 만에 해트트릭. 그 다음에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이스타TV에서도 얘기하고 히든풋볼에서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뭐 아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손흥민이 부진하다며 손흥민이 어렵다며 손흥민이 지금 폼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월드컵까지 걱정하는 거 맞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얘기했어요. 야, 손흥민 걱정하느니 네 걱정을 해. 난 내 걱정해야 될 것 같아. 손흥민은 걱정할 필요 없어. 얘 그렇죠. 득점왕이야. 한 번 터지면 몰아넣는다고. 한 번 터지고 나서 몰아넣기 시작하면은 흐름 타고 그러면 그 흐름 타면서 쫙 골을 넣는다고. 물론 그 흐름이 중간에 한 번 정도 내려올 수는 있죠. 출렁거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손흥민은 손흥민 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첫 골 넣고 나서 13분 만에 해트트릭. 이 선수는 이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 걱정할 필요 없다. 손흥민은 잘한다. 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진짜 본인이 잘하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골
오른발로 그 강력한 중거리 슛 보여줬고 두 번째 슛은 또 기가 막힌 가마차기였죠. 네. 뭐 지난 시즌 레스터전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왼발로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줬고 그다음 마지막 득점 때는 수비 사이를 파고들고 침착한 마무리까지. 네. 오웬 하그리브스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오른발로 감아차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네. 근데 왼발이 손흥민의 약발인데 왼발로 감아차는 거 이거 엄청난 거다. 하그리브스가 좀 잘못 알고 있네요. 약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둘 다 주발이라고 해야죠. 둘 다 강발이다. 또 네. 피온에서 또 양발 5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이 득점 장면들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것 아닌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던 팬들을 다 침묵시킨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날 경기 또 새로운 기록들을 좀 세웠는데요. 해트트릭을 달성했잖아요. 교체 투입된 후 해트트릭을 기록한 최초의 토트넘 선수가 됐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교체 투입 후 해트트릭한 선수로는 2015년 9월 에버튼 소속의 스티븐 네이스미스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네이스미스. 추억의 이름이군요. 오랜만이죠. 네. 여하튼 교체 출전했는데 해트트릭 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몰아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에너지를.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마음고생했다는 게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날 손흥민 선수는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를 통해서 최고의 경기였다.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력할 것이다. 이거는 뭐 매번 하는 얘기니까 일단 저는 여기서 들어온 게 좌절했던 순간도 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도 스스로가 올 시즌에 좀 안 풀린 것을 느낀 거죠. 네. 사실 한국 투어 왔다가 돌아갔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즌 시작할 때 손흥민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지난 시즌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깨를 약간 짓누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가 손흥민이 이게 골을 못 넣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스스로도 실망감이 컸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던 게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되게 섬세한 선수다라고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번 시즌 결정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책골, 오프사이드, 골대 등 운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자책골 같은 경우에는 이 웨스트햄전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 자책골 때문에 기회를 놓쳤고 그 전에 오프사이드 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플럼전에서 이제 엄청난 침투 후에 슈팅을 때렸지만 골대로 맞는 불을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를 세세하게 보고 있었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득점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고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네. 우리도 믿고 있는데. 그쵸. 네. 그 오늘 팀을 위해 해트트릭을 할 것으로 확실했다. 와. 이게 한 골, 두 골 들어가면 야 해트트릭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팀을 도울 수 있어 기뻤고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로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됐다.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약간 우리 주코너가 된 것 같아요. 네.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앨런 시어러. 앨런 시어러가 이번 8라운드 2주의 팀을 선정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우측 윙포드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BC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의심하지 말 것. 의심하지 마, 네. 얘들아. 그리고 나서 게리 리네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 돌아왔다. 그가 빛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웃긴 부분은 리오 퍼디난드의 반응인데요. 이 부분 보면은 내가 선발 빼면 안 된다고 했지. 그걸 인용 좀 해봐. 리오 퍼디난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아니 득점왕인데 선발에서 뺀다고? 아니 손흥민을 위한 전술을 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스포팅전 이후에 이제 BT 스포츠를 통해서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 케인과 동급인 선수다. 어떤 팀이든 주전으로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있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감독의 문제다. 콘테 빨리 제대로 써봐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 해트트릭을 하고 나서 리오 퍼디난드가 내가 얘기했으니까 빨리 갖고 와 그걸 빨리 인용 좀 해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아. 나도 그러거든. 나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손흥민을 믿어. 네 걱정이나 해.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요거 들었던 사람들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팬분들의 이 반응 중에 최고의 반응은 아마 Son is back.
이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술이 땡기네요. 왠지 모르겠지만 이즈백만 들으면 술이 땡겨. 진로 이즈백인가? 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이제 앞으로 일정들 좀 네. 살펴보려고 하는데 A매치 기간은 빼놨습니다. 그 이후에 리그로 돌아와서 월드컵 기간까지의 이제 나오는 경기들인데 이 빨간색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경기들 혹은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들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빅리그의 챔피언스 리그 소화하고 있는 팀들은 A매치 기간 끝나고 월드컵 전까지 12경기를 소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 경기들이 10월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네. 왜냐면 경기 일정이 빡빡하니까. 그런데 중요 경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북런던 더비. 지금 아스날 너무 좋거든요. 네.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거야. 아니 왜 우리 경기 직전에 손흥민이 살아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최근 이제 경기들을 좀 살펴보면 북런던 더비가 확실히 아스날은 홈에서 강했고 토트넘도 홈에서 강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면 좀 고생을 하는 스타일인데 하필 이번 경기 또 아스날 홈에서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스날 원정 경기, 이 북런던 더비가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네.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도 부담스럽죠? 원정 경기니까. 또 독일의 이 분위기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막 공염 터트리고 막 연기 피 오르고 하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어떻게 또 제압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바르셀로나가 한번 당했었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브라이튼 원정입니다. 네. 자, 아스날 원정, 프랑크푸르트 원정, 브라이튼 원정 3연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 A매치 끝나고 나서 3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아스날 원정은 일단 런던이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일단은 다 홈을 떠나서 3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매치가 끝난 이 3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0월에 또 맨유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네. 아스날 원정, 맨유 원정, 리버풀 홈 경기, 어려운 경기들이 곳곳에 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제가 생각하기엔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일 거예요. 콘테 감독이 리그에 더 강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전이라든가 마르세유전을 저희가 이제 지목을 한 거고요. 물론 에버튼하고 홈 경기, 뉴캐슬 홈 경기, 뭐 본머스 원정 경기, 리즈 홈 경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경기가 승점 3점이 걸린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점을 봤을 때는 이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요 12경기 일정 이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그나마 희소식은 손흥민이 살아났다. 네, 이제 발끝 감각을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토트넘 역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려면은 어찌됐건 이 남은 12경기에서 승점을 따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빨간 표시를 했고 뭐 검은색 표시를 하고 했지만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그 와중에 어려운 경기가 있으면 질 경기는 어떻게든 비겨보고 비길 경기는 어떻게든 이겨보고 이 우격다지시기라도 승점 3점 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리버풀과의 홈 경기 그 다음에 리즈와의 홈 경기 요 사이에 좀 텀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또 리그컵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정을 봤을 때는 역시 로테이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 병행하는 팀들은 보통 A매치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월드컵 전까지 12경기 정도를 소화를 한다. 그러면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은 네. 요 기간 동안 정말 빡세게 뛰고 월드컵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컨디션에 문제를 드러날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맞나?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월드컵 가서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리그 돌아와서도 흐름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모로 일정 자체가 선수들에게는 죽음의 일정인데 그래도 이 죽음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도태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손흥민은 생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득점왕 경쟁은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홀란드가 있잖아. 진짜 거기 이상한 애가 있잖아. 생기기 교란종이 한 명 있죠. 홀란드 때문에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다시 페이스를 찾고 지난 시즌처럼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준다면 리그 득점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홀란드의
나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 홀란드도 안 돼. 홀란드는 너무 많이 넣었어. 네. 네. 근데 홀란드도 막 초반부터 몰아넣고 있잖아요. 근데 홀란드가 최근에 이제 부상이 좀 잦은 면이 있었으니까 올 시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소화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력을 받았잖아요. 네. 아니 13분 만에 3골이라니까. 그건 다음 경기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갑자기 막 2골, 3골씩 막 몰아넣기 시작하면. 혹은 또 뭐 교체 투입되는 경기마다 다 헤드트릭을 박아버리면은 어떨까?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뭐 혹시 모르잖아요. 네. 아, 그래서 뭐 손흥민이 또다시 득점왕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굴뚝 같은데 네. 정말로 많은데, 그런데 아, 홀란드가 무섭긴 무섭다. 네. 이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손흥민 선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해트트릭 기록했으니까요. 요 기세를 대표팀에서도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믿는다고. I believe you. 못한다는 놈 잡으러 간다.